청약 넣을지 말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평균 3,300에 확장비 포함해서 총 3,400 정도로 5구 타입이 25평형이 8억대 중반이에요. 84 타입, 그러니까 9평, 평균 34평형이요. 일반 분양 11억 중반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호가 보면요, 실거래가들보다 다 뛰긴 뛰었어요. 그래서 광안자리도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저는 무조건 미분양, 미계약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단지는 현재 수영구에서 제일 비싼 단지 남천자이예요. 두 번째 볼 단지는 남천 더샵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너무 살고 싶은 이 구축, 바로 광안 쌍용회가 디오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드파인 광안 청약 일정이 이제 나왔다고 하거든요. 청약 넣을지 말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9월 27일 금요일 분양 공고문이 나온다고 조합원 분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미분양, 미계약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부산 부동산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관련 카톡방에서 5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미분양이 됐잖아요. 완판이 될지 안 될지 6개월 내에 어떻게 될까 결과를 예측해보는 투표가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거의 반반이었고 오히려 하락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완판 된다는 사람 47명, 안 된다는 사람 49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9월 오늘이 2일이에요. 롯데캐슬 프론티엘 프로 분양 마감이라고 문자가 돌았어요. 사실 이 문자 지난주에 돌고 나서 몇 개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900세대 이상인데 10개도 안 남았다면 거의 완판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분양시장이 미친 거예요. 부산 분양가가 최고죠, 지금. 근데 미분양도 최고예요. 분양가도 최고가로 나오고 있고 미분양도 뭐 10몇 년 만에 최고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기에 드파인 광안이 평균 분양가 3,340 또 최고가잖아요. 역대의 부산의 발사 기준 또 다른 최고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분양가 최고가인 거 알겠어? 미친 거 알겠어? 그래도 넣고 싶어. 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5천인데 완판이 됐잖아요. 그런데 3,340이면 평당가가 3,340이면 평균 분양가가 11억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드파인은요, 일반 분양 총 세대수 1233세대 중에 일반 분양 567세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59 타입, 78 타입, 84 타입, 그러니까 25평, 30평, 34평형 이렇게 3개 타입으로 나올 거고요. 대형 평형은 조합원이 다 갖고 가고 없다. 분양가를 한번 예측해 봐야겠죠. 일반 분양가가 평당가 3,340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 분께 여쭤보니까 평균 3,300에 확장비 포함해서 총 3,400 정도로 평당가를 예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확장비는 빼고 제가 평당가 3,340으로 예상해본 분양가예요. 5구 타입이 25평형이 8억대 중반이에요. 이제 진짜 서울도 어떻게 보면 9평이 34평형이 아니라 25평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부산도 그 9평이 내려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84 타입, 그러니까 9평, 평균 34평형이요. 일반 분양 11억 중반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광안자리랑 지금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광안자리 평균 평당가를 제가 보니까는 2,519만원 정도예요. 2,519만원 정도라서 적당한 가격은 지금 실거래가로 봤을 때 평당가가 2,519만원이었는데 25평이 6억 3천 정도, 34평, 35평형이 8억 5천이 적정가인데 네이버 호가 보면요, 실거래가들보다 다 뛰긴 뛰었어요. 그래서 광안자리도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파인 광안에 청약을 넣어도 될까? 넣지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광안자이가 23년 하락기 때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으로만 보면 수령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테고 입지적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안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 1233세대 그리고 567세대가 이번 달 27일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10개 동 가장 높은 층 31개 층입니다.
시공사는 SK로 부산에 들어오는 첫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2호선 광안역을 끼고 있고요. 도보 2분의 초역세권입니다. 학군도 가깝고 역도 가까워서 사실 광안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만 잘 치르고 나면 여기 가격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광안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거든요. 광안리 상권 끼고 있죠. 남천동 상권 끼고 있죠. 보면 1열로 이 2호선 지하철 라인으로 광안리, 남천동, 대연동까지 가보면 상권, 병원 두말할 것 없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은 입지는 맞다. 수영구의 주요 단지들의 가격이랑 꼭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3년도에 들어왔던 남천자이, 그리고 20년 오션테라스, 쌍용리가 디오션, 남천 더샵, 신축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 쌍용리가 디오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좋은 구축자리잖아요. 여기도 단지 안에서 가격 차이가 몇 억씩 날 만큼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단지도 맞고, 최근 거래도 저가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지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첫 번째 볼 단지는 현재 수영구에서 제일 비싼 단지 남천자이예요. 남천자이가 제가 한 석 달 전에 시세 트래킹 했을 때만 해도 10억 천에서 18억까지였는데 지금 호가가 최저가가 보면 1억 5천이나 뛰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로 최근 24년 7월에 13억 9천을 찍었다는 거는 되게 유의미해 보이거든요. 가격이 11억에서 지금 13억 후반까지 보이지만 요거는 뷰나 컨디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최고가로 봤을 때 일단 이 하락장에 진짜 급매물만 빠지는 이 시기에 13억 9천을 찍었다. 여기서 가격 트래킹을 보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남천자이예요. 남천자이는 어쨌든 뷰가 나오고 남천도 부촌자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 단지는 남천 더샵입니다. 남천 더샵은 남천자이에서 여기 대남교차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며 바로 보이는 곳인데요. 대연동 남구에 대장 입지를 갖고 있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조랑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천 더샵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곡선으로 위로 향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10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최근 거래가를 보면 어쨌든 10억에서 11억 후반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얘도 이 정도 가격에는 안착했다. 다음은 2014년도에 구축,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너무 살고 싶은 이 구축, 바로 광안 쌍용리가 디오션입니다. 쌍용리가 디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었다 보니까 갈아타고 싶은 수요가 꽤 많아요. 현재 8억에서 10억대 사이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단지가 컨디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광안대교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소진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어쨌든 평균 분양가가 평당 3,300에 나와서 지금 현재 얼마다? 10억에서 11억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량섬이 지금 미분양 상황이지만 작은 세대는 두 개 타입이 모두 마감되었으니까 얘도 생각보다 완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드파인에 청약을 넣겠다 안 넣겠다 그런 고민을 해보실 때는요. 주변에 있는 광안자이나 남천 더샵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안자이 바로 옆에 붙어있죠. 남천 더샵은 지하철역 두 정거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매가가 광안자이 8억 5천에서 8억 후반대, 남천 더샵은 11억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안 드파인의 사실 청약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미분양, 미계약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급할 필요는 사실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분양 공고문 나오면 또 자료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